안녕하십니까. 한국임업진흥원 산나물 정원지기 김영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섬숙부쟁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건데요. 섬숙부쟁이는 울릉도 취나물 또는 울릉도 부직갱이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나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셔서 취나물이라고 구입하는 것 중에 한 반 가까이는 섬숙부쟁이 나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맛있고요. 향이 아주 섬숙부쟁이만의 아주 독특한 아주 맛있는 그런 향이 나는 그런 나물이기도 합니다. 국화과 식물이어서 가을에 국화꽃, 작은 국화꽃 같은 그런 예쁜 하얀색 꽃도 피고요. 또 이렇게 번식이 상당히 잘 됩니다. 지하 줄기로 이렇게 번식이 되는데 번식이 아주 잘 돼서 나무 밑이나 뭐 이런 그늘 같은 데 이렇게 심어두게 되면 풀 나는 것을 예방하는 그런 식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집 주변이나 이런 곳에 기회가 되면 식재를 하셔서 관리를 하시면 꽃도 예쁘고 또 나물도 맛있게 따먹을 수도 있고 풀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상당히 좋은 나물입니다. 그런데 섬숙부쟁이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다른 산나물류와 다르게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햇볕에 노출이 돼도 잘 자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섬숙부쟁이 종자 파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건데요. 섬숙부쟁이 종자 파종은 그리 어려운 수종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저도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종자 파종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게 거의 없더라고요. 유튜브든 뭐 어디든 거의 생각보다는 상당히 쉬운 수종이라는 걸 우선 말씀드리는데, 산나물류 중에서 발화 억제 물질 제거를 꼭 해야 되는 산나물 종류가 몇 개가 있어요. 발화 억제 물질이라는 것이 종자마다 다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발화 억제 물질 제거를 해야만 되는 게 있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꼭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곰치, 방풍, 곤드레, 또 당귀, 부직갱이 나물 뭐 이런 것들이 대체로는 발화 억제 물질 제거를 꼭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화 억제 물질 제거하는 방법은요, 상당히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걸 시야 주머니라고 하는데요. 시야 주머니, 이런 주머니에 종자를 넣고 흐르는 물, 반드시 흐르는 물이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흐르는 물 또는 이렇게 지하수를 푸거나 이런 곳에는 계속해서 틀어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물에 담겨져 있는 동안. 그렇지 않고 고여있는 물에다가 담궈두면 종자가 썩게 됩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은 괜찮지만은 하루 이상 이렇게 하게 되면 종자가 썩게 된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흐르는 물에, 특히 이 발화 억제 물질 제거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최소 이틀 이상 3일 정도는 흐르는 물에 놔둬야 발화 억제 물질 제거가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발화 억제 물질 제거를 제외하고는 다른 부분들은 대체로 발화율이 상당히 높고 쉽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섬숙부쟁이 종자 파종에 대해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섬숙부쟁이 종자 파종, 종자 채취, 정선, 저장, 파종 뭐 이런 순서로 여러분들께 실습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섬숙부쟁이 종자는 이렇게 채취를 하죠. 채취를 해서 마대, 왜 마대에 해야 되냐 하면 바람이 잘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이 잘 통해야 되기 때문에 마대에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음지에서 반음지 또는 음지에서 한 10일 정도 후숙을 해 둡니다. 후숙을 하게 되고 섬숙부정기는 조금 말라도 되기 때문에 10일 이상 후숙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후숙을 하고 이렇게 충분히 마르고 난 뒤에 이제 정선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걸러낸 거 보이시죠? 이렇게 걸러내고, 이거는 전문 거름망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종자 정선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 집에서 쓰는 망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정선된 모습이죠. 요걸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제 종자 정선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섬숙부정이 종자도 사실은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왜 크게 보이느냐 하면 이렇게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깃털이 있죠. 끝에 깃털이 있어서 이 깃털 제거까지는 정선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깃털이 있는 상태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섬숙부정이 종자도 발화 억제 물질 제거가 필수거든요. 꼭 발화 억제 물질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야 주머니에 넣어서 약 3일 정도, 이틀 이상 3일 정도 흐르는 물에다가 담궈 놨다가 꺼내서 저온 습적 처리, 그러니까 냉장고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보관된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저온 습작을 할 때 이게 흡습지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흡습지들이 대체로 잘 찢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써보니까 여러분 화장실에 가면 많이 쓰는 거 있죠. 뭡니까? 핸드타올 그러는 거 아시죠? 핸드타올을 이용을 하면 잘 찢어지질 않아요. 그 흡습은 잘 되고 잘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핸드타올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키친타올을 또 좋은데 키친타올은 한 2장 내지 3장 정도 이렇게 모아주지 않으면 찢어진다, 이렇게 아시고요. 그래서 이제 놔두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이게 여기에 마른 거거든요. 여기 말라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요 지금 습적 처리가 된 이런 상태입니다. 요거는 흐르는 물에 한 3일 정도를 담그고 또 저온 습적을 한 20일 정도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 발화율을 상당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종자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발화율은 높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가정에서 이런 종자 파종을 할 때 이 발화율에 너무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요거 조금만 해도 여기에 종자가 수십만 립이 있습니다. 수십만 개의 종자가 있어요. 내가 우리 집 키우고 싶은 것은 내년에 한 200번 정도 키워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수십만 번 중에서 200개 정도 종자를 태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발화율이 1%가 나와도 쓸 만큼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발화율에 너무 집착을 하지 않으셔도는 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해야 발화가 잘 된다는 건 알고 계셔라,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파종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노지에다가 파종을 해도 되고요. 또 우리 상토 트레이에 파종을 해서 키워서 옮겨 심어도 됩니다. 두 가지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상토 파종하는 거를 실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토에 육로 트레이 파종을 할 때는 상토를 꾹꾹 눌러 담지 않고요. 이 육로 트레이끼리 높여서 위에서 적당하게 이렇게 한 번씩 눌러줍니다. 요거는 두 개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만큼 하는데 최대 한 15개 정도까지는 넣어서 눌러줘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포트에 구멍이 생기고요. 자, 종자를 한번 뿌려 보겠습니다. 종자를 뿌릴 때 이게 지금 이 깃털이 있는 상태에서 물에 오랫동안 담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몇 개씩 분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래하고 종자하고 1:1 또는 모래 0.51 이런 정도라도 모래하고 좀 섞어 가지고 이렇게 파종을 하는 게 파종을 하기가 상당히 용이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잘 보시면 여기 지금 종자하고 모래하고 섞였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파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상토에 파종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물 줄 때는 이렇게 분무로 분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은 이렇게 흠뻑 줘야 되고요. 지금이 3월 하순경인데요. 아직은 그 아침 저녁으로 영하로 내려갈 때도 있고요. 그래서 부직포, 흰색 부직포 아주 얇은 게 있거든요. 그걸 덮어서 관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촉이 올라오는 느낌이 보일 때 그때 가서 이렇게 펴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섬숙부쟁이 종자 파종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섬숙부쟁이의 식재, 또 재배, 퇴비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